안녕하십니까. 최영도 원장입니다. 정책이 바뀌게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교육 정책은 변화하면 언제나 억울한 사람들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변화하는 정책의 방향은 한 5년 전부터 계속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0년 전부터 진행된 입학사정관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까지도 상당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깜깜이 전형으로 인정을 받고 모두 억울한 전형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최근에 총 4가지의 전형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이슈들은 전부 다 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만 잡으면 분명히 억울하지 않을 텐데요. 이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사실 12월 달에 저희 센터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설명회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2까지의 설명회로 올바른 수학과 학습법, 그리고 중학교 3년간 학습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었는데요. 12월 28일까지는 집합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28일이 지나는 순간 올바른 수학과 학습법과 중학교 3년간 학습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가 주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학교 수업 시간이 중요해진다입니다. 이 학교 수업 시간을 강조해서 시간과 장소를 제약한 이유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자라는 게 초점이죠. 그럼 우리가 핵심을 학교 수업 시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시작을 알린 정책이 바로 학생부 주요 항목 내의 비교과 영역 개선 현황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유튜브 링크를 올리도록 하고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추격하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 시간 내 활동만 인정하겠다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교과와 비교과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교과는 공부, 비교과는 활동이라는 것에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주요 항목 내의 비교과 영역 개선 현황의 핵심은 바로 교과와 활동을 묶은 교과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교과 활동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과정 중심 수행 평가입니다. 이 과정 중심 수행 평가는 옛날에 우리가 만났던 수행 평가와 방법도 다르고 비율도 다릅니다. 2020학년 학생부 기재 요령을 보면 수행 평가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학습 과제만 정리될 뿐이 아니라 수행할 때 무엇을 확인하는지, 관찰은 어떻게 하는지, 판단은 어떤 부분을 하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수행 평가에서 우리 친구의 활동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단 학습 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개념은 기본이 되어야 하고 활동을 통해서 산출물, 태도, 가치관 등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교과와 활동이 연결된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출물도 보여주고 태도도 보여주고 가치관도 보여주는데 나의 어떠한 역량을 보여줄 것인가가 궁금하죠. 과연 상급 학교에서는 나의 어떤 역량을 좋아하고 선발 요소로 삼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수행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그 핵심 요소가 바로 2022학년도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 그리고 2023학년도 대학생 신입학 입학전형 서울대 정시 예고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의 첫 번째 공통점은 절대 핵심 요소였던 수능의 비율을 줄이겠다. 그리고 영재학교에서는 2단계 지필평가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요소를 다른 데에서 선발 요소로 삼겠다라는 걸 텐데요. 그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동일하게 하단에 나와 있듯이 고입과 대입 모두 똑같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과목 이수 내용,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했는지, 그게 영재학교에서는 수학, 과학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교과 성취도, 한마디로 내신이죠. 세 번째로 학업 수행 내용, 학업 수행 중에 어떠한 열정과 태도 등 충실도를 보였는지입니다. 앞선 과정에서 연결시켜 보면 3번 학업 수행 내용은 과정주임 수행 평가랑 연결이 되었는데요. 1번과 2번은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먼저
교과 성취도는 우리가 교과 공부에서 알고 있는 저 공부란 부분에 내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교과 공부, 비교과 활동 중에 남아있던 저 비교과가 옛날에는 일반적인 비교과였지만 지금은 진로와 연결된 비교과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내신을 올백을 맞아야 됐고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방향과 맞지 않더라도 많은 수상 실적, 많은 봉사활동, 많은 독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강점이었지만 이제 핵심을 교과 활동으로 중심을 하고 내가 진로와 관련된 공부를 얼마큼 잘해서 내신을 쌓아가는지, 진로와 관련된 비교과 영역들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해서 내 스토리를 보여주는지 정도로 비교과와 공부 요소는 축소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신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열심히 해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세 번째 항목인 진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 것입니다. 그러고 위의 항목들을 보니까 살아있는 게 고교학점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미 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우리가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로와 관련된 교과 선택하는 방법 또는 내가 현재 어떤 과목을 좋아할 때 어떤 방향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는 고민이신 분이 많을 텐데요. 그 내용들은 제가 제 블로그에서 차근차근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을 듣는다고 해서 열심히 안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안 들을 경우에 낮은 성취도로 이수하고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목표 성취 수준에 도달되지 않으면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교과목을 듣고 그 과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고등학교에 관련된 일이니까 우리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진행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의 방향을 선택하고 선택 과목은 2학년, 3학년 때 듣도록 되어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라는 것을 만납니다. 이 자유학년제에서 진로 탐색과 주제 선택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항목은 교과랑 잘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고입을 진행할 때 어떠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지 어필하는 스토리로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에서 정확한 진로 목표를 잡는 것이 고입과 대입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래 보이시겠지만 패스를 통해서 점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에서도 고교학점제 관련 항목은 중학교처럼 성취평가제로 반영되고요. 25년도 이후에는 아예 성취도를 대입 전형 자료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진로에 맞게 관련 교과들을 선택해서 듣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 네 가지의 전형들은 여러분들에게 과정 중심 수행 평가에서 충실히 할 것, 두 번째로 내신을 잘 성취해 둘 것, 마지막으로 진로에 관련된 교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진로와 전공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서 과정 중심 수행 평가 내신 두 가지를 충실히 수행하는 교과 학습을 해야 되고 한마디로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 또는 목표가 없이 열심히 한 공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공부들을 조금씩 줄이고 학교 내에서 나의 역량을 충실히 녹여내고 수행평가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에서 나의 장점을 보여준다. 나의 진로 방향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열심히 도전하면 억울하지 않는 교과,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초등학생들에게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에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 중학생들에게는 내신과 진로를 중학교 3년 동안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